자, 반갑습니다. 아침에 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건데, 자, 일단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스에서 이 방사청이 7조 원 규모의 KDDX 사업 올해 입찰 방식 결론 내지 않는다. 방산업체 지정 변수 떠올라라고 제목이 떴습니다. 뭐 올해 안에 또 하겠다더니 또 이제 결국에 고소건이 해결이 되니까 또 올해 입찰 방식 결론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딜레이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어제 이제 HD현대중공업이랑 한화오션 쪽으로 좀 조선산업에서 많이 주가가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딜레이 부분을 반영해서 빠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히 들고 있습니다. 뭐 마리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화오션이랑 현대중공업이 특히나 빠진 이유는 요것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지금 방위사업청이 하나오션이랑 HD현대중공업이 갈등을 빚고 있는 이 7조 원짜리 KDDX 사업 있잖아요. 요거를 올해 입찰 방식을 마무리 짓지 않겠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원래라면은 12월 연내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이거를 아예 딜레이 시켜 버렸다는 거죠. 자, 방산업체 지정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설계를 담당한 HD현대중공업이 하는 게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런데 갈등을 하나오션이랑 빚었기 때문에 하나오션도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하면서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단수업체를 지정할지 아니면 복수업체를 지정할지 고민해야 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놓였다고 합니다. 이런 방산 설계를 할 경우에는 기본 설계를 한 업체에서 가져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오션도 같이 가져간다고 하면서 약간 좀 갈등이 놓여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올해 안에 KDDX 방산업체 지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타당한 법적 절차를 밟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우리 조선업계에서도 아, 그래,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게 없이 그냥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뭐 실망 매물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방산업체 지정 이전에 입찰 방식을 확정을 해버리면 입찰 방식이 수의 계약으로 할지 아니면은 뭐 저 뭐야 공정 이제 경쟁 계약으로 할지 이런 방식이겠죠. 요걸 확정하면은 오히려 오해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결론을 방산업체 지정 결론을 먼저 보고 입찰 방식을 최종 확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오션이랑 HD현대중공업 양사 간의 이제 고발건에 대해서 한오션이 취하를 했었고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한화오션 쪽에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를 했죠. 자, 그래서 아주 좋은 관계를 회복해서 나갈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이 산통부에서 이제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수주 일정이 딜레이가 되면서 시장에 좀 좋지 않은 그런 그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상황에 놓여 버렸죠. 자, 이런 것 때문에 현대중공업이랑 한화오션 쪽으로 그 기대감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조금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기간만 딜레이 된 거지 뭐 입찰이 취소됐거나 뭐 그런 것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막 걱정해야 되는 건 또 아니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러한 이슈들도 봤지만서도 증권사에서도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도 같이 봐야겠죠. 항상 리포트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자, 11월 20일 좀 나온 지 좀 되긴 했지만 이제 하나증권에서 나온 이제 현대중공업에 대한 목표 주가는 32만 원까지 상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다른 증권사에서 29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32만 원까지 본다고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보냐? 뭐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제껴두고 자, 지금 주목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실적 성장이 지금 수준에서 더 올라간다는 거죠. 요거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중공업이 특히나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3분기 때 실적을 봤을 때 23년 수주 물량의 매출 반영이 약 3%대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HD 그룹 내에서 가장 낮았었습니다. 22년도 수주권들이 많이 반영이 됐었고 다른 조선사 다른 업 계열사들을 보면은 23년도 수주권들이 3%보다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됐었죠. 자, 근데 현대중공업은 23년도 비율 이게 이제 고가 수주 물량이죠. 고가 수주 물량. 요게 3%밖에 반영이 안 됐었던 거를 봤을 때 4분기 실적은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성장폭은 더욱 가팔라질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주잔고 측면에서는 총 151척 중에 111척이 LNG랑 LPG 암모니아 선인데 약
74%의 물량이 가스선, 그러니까 LPG랑 암모니아 운반선이죠. 이 가스선으로 채워져 있는 만큼 이들이 인도되는 2025년부터 2027년이 올 때까지 호실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특수선 사업이 HD현대중공업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우리가 투자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오션도 같이 봐야겠죠. 하나오션 안 보면 섭합니다. 자, 89페이지 하나오션을 보면은 지난 리포트에서 35,000원 수준이었는데 여기서는 49,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높게 뛰어버리는 포인트도 볼 수 있겠죠. 기본적인 분석 당연히 다 치워두고요. 밑에 포인트만 보면은 지금 수주 잔고 115척 중에서 LNG, LPG 운반선, 그리고 FPSO 등이 총 86척입니다. 여기 75%에 해당하는 비율이고요. 국내에서 LNG 노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요. 지난 영상에서 삼성중공업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또 하나오션 쪽으로 좀 많다고 하네요. 이거는 다시 제가 한번 더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 전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금 조선 톡방에, 조선 텔레그램 방에서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LNG 노출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향후 수주 늘려가는 과정에서 장기 실적 안정성을 더해갈 것으로 판단한다 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으로 먼저 치고 나가는 선두 주자입니다. 두 건의 해군 함정 MRO 계약을 체결했었죠. 2014년 8월에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시람의 MRO 사업을 수주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해군 급유함 유코남의 MRO 사업도 수주를 했죠. 자, 그래서 국내에서는 미국 해군과 MRO 계약을 체결한 하나오션이 지금 제일 유일한 부분이고 25년도 때는 현대중공업도 치고 나갈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오션의 특수선 사업부는 기대보다 더 가파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하나오션이 보유한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죠. 지금 LN일부터 시작해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까지 수주가 꽉 차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현대중공업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같이 페이지를 보시면 LNG, LPG부터 해가지고 쫙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그리고 네 페이지까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지금 수주한 거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실적을 계속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2027년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2028년도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채우고 있기 때문에 수주가 들어오는 거 계속해서 채워 넣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다음 리포트에서는 여기 뒷부분이 더 채워질 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투자를 이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 개장하고 나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좀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서도 조선업은 장기적으로 호황기에 진입했었고 이제 주가적으로 추세적으로는 지금부터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부분부터는 자, 보유자분들은 편안하게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는 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그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시장 따라서 하락을 한 거면은 우리는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 거고, 업황의 악재 때문에 나온 하락이라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저녁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